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최영일과 친구들 두 번째 만나볼 사람인데요. 바로 보도국 국제부의 조수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최영일의 친구로 선정되셨는지 모르시죠? 오늘 교수님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이 12월 달에 방송이 나간 날이 22일이더군요. 그 가운데 조 기자님이 7일 동안 방송을 해서 국제부에서 가장 많이 저희 외신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근표 기자를 제치고 오늘 친구들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마지막 방송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알아볼게요. 네. 이 미국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보복성 제재 조치를 발동을 했군요. 앞서 미 연방수사국이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해킹했다 이런 결론 내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작 트럼프 당선자가 이를 일축하면서 보복 조치를 반대해온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의 해킹 관련 대상자와 시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뉴욕과 메릴랜드에 있는 시설 2곳을 폐쇄했습니다. 또 해킹의 배후로 의심되는 5개 기관과 개인 6명에 대한 경제 제재도 단행했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해킹은 러시아 고위층이 지시한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데 대한 대응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관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서 서둘러 제재를 취하며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러시아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제재가 역효과를 부르고 양국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다음 달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러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이렇게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보험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사이버 보험이라는 건데요. 사이버 보험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관련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네. 내년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알리안스는 현재 25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전 세계 사이버 보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영국에서는 가입자가 전년보다 50%나 증가했는데요. 미국이 수요가 가장 많지만 상당수가 런던 보험 시장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같은 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전방위적으로 해킹 공격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화제를 바꿔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이 황혼 이혼, 이 노년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른바 이 사후 이혼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이게 뭔가요? 네, 일본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들과 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만요. 사별인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가족 관계가 계속 남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성립되는 사후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후 이혼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허. 일본에서 지난해 친족 관계 종료 신청서 제출 건수가 2,780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5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사후 이혼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시댁 혹은 처가와 관계를 끊으려 하거나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들을 돌보는 부담을 덜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시댁과의 갈등으로 사후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느는 추세라고 하는군요. 네, 자 우리나라도 좀 어떨까 싶은데요. 법적인 부분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자, 계속해서 미얀마로 가봅니다. 이 미얀마 북부의 옥 산지에서 참사가 일어났다고요? 네, 미얀마 카친주 사테무 마을에 있는 옥황산에서 채굴 작업 후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채굴 작업 중이던 인부 가운데 50여 명이 토사에 깔려 실종된 상태인데요.
세계 최대 옥산지로 알려진 미얀마 북부 일대에서는 해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산 근로자들은 안전장치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버려진 옥 조각을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빈민도 수천 명에 달하는데 워낙에 현장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토사 붕괴 사고가 날 때마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여기에 옥광산들은 주로 군부와 유착된 재벌들의 소유로 수익 대부분이 군부 인사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참사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도 감사드리고요. 올해 좋은 소식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일과 친구들 두 번째 손님이었죠. 앞으로 저도 이 조기자 방송 계속 열심히 들을 텐데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2016년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잘 안 맞더라고요.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데, 자, 아쉽게도 오늘이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 특집 특별한 순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영일과 친구들. 자, 이번에 만나보실 세 번째 손님. 자, 낡은 6공화국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 손학규 상임고문 모시겠습니다. 송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연말 특집 최영일과 친구들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혹시 왜 초대되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최 네. 선생도 그런 뜻이신가요? 네, 그런 면도 이제 물론 있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을 떠나는 날이라, 아, 그러세요? 다음 주부터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하, 바로 아이고, 이 참 송 고문님이 축하합니다. 떠올랐습니다. 네, 좀 시간은 흘렀지만 이 저녁이 있는 삶, 참 와닿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카피였는데요. 네. 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광장의 외침이 무겁게 들린 한 해였는데, 송 고문님 어떤 소회가 드세요, 올해? 아,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전에 중국 부대사를 했던 분이 다녀가셨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경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100만이 넘는 시민이 2달째 매주 나와서 거리를 뒤덮고, 그러나 아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위를 해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게 나라냐 하는 나라의 틀을 바꾸자는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없애고 재벌과 검찰의 특권을 없애고 정치적 패권 세력을 촉발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자는 국민적인 열망이었습니다. 이런 열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모님 말씀하신 이게 나라냐, 이 국민들이 한탄을 하게 된 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촉발이었잖아요. 사태의 원인, 고모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결함이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구조적인 원인으로 보자면은 제왕적 특권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권 구조,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게이트라고 합니다만 그 아버지 최태민 씨와의 관계,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 기생한 비선 권력의 농단이었습니다. 87년 헌법체제, 거기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황제 권력, 이것이 지난 6번의 대통령 모두에게 비선 실세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줬고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고모님, 그러면은요. 이 지금 개헌 주장하고 계시니까 헌법 개정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제2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87년 헌법 체제가 민주화 후의 헌법 체제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거 이걸 빼고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 체제는 63년도 이래 박정희 체제의 연장이었습니다. 아. 이번 시민혁명을 보면서 많은 언론에서 2016년 대통령 탄핵 시민혁명을 박정희 체제의 종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왜 그럽니까? 결국 박정희 체제, 즉 지왕적 대통령 체제를 끝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 절대 권력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예. 이 87년에 체육관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것 외에는 유지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 민심이 과연 이제 이 개헌도 포함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어찌 보면은 제일 그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는 대권 주자이기도 한데요. 네.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예.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 예. 지금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뭐 저 자신은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하기는 임기 단축을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근데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건 이것이 체제를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고 시대적인 여망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촛불의 민심은 분명히 기득권과 특권에 타협하고 국민 주권의 개혁입니다. 네. 그러나 달리 보면 현재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호원 세력은 그 기득권과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구 세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87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그 개혁을 하고 대청산을 한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네네. 왜냐? 지금 체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그렇죠.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그 기득권의 안주에 있는 패권 세력이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개혁하겠습니까? 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특권을 청산하고 네.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자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12월에 이제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고요. 36명으로 1월부터 이제 가동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예. 개헌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더군요.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개헌이 정계 개편 등 정치권의 이합 집산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새누리당이 분당이 돼서 4당 체제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지난 총선부터 이미 다당제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을 행사했으면서 이게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박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4대 개혁 네.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정치권의 변화는 이제 불 보듯이 뻔합니다. 네. 커다란 개혁의 물결 속에서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2월이나 3월에는 정치권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아하. 새로운 개혁 세력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새로운 주체 세력으로 태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월이나 3월 이렇게 시점도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 꼭 2월 지금 네.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 또는 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권 인용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2월, 3월에는 커다란 빅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네. 헌재가 지금 이제 탄핵 결정을 향해서 막 바쁘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네. 뭐 빠르면 4월 대선이냐, 6월 대선이냐, 8월 대선이냐 해서 예. 벚꽃 대선, 폭염 대선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지금 이 조기 대선이라는 또 탄핵이라는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네네.
이것과 지금 개헌이 두 가지가 복잡한 변수인데 예. 이거 좀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원하듯이 헌재 그 인용 결정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헌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소추안을 인용을 할 것이고 또 이게 하루빨리 인용 결정을 해서 지금과 같은 국정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때까지 저는 개헌을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충분하다. 우리가 개헌 논의가 벌써 1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네. 지난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 개헌특위가 이제 구성이 됐죠. 네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학계에서 개헌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책자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개헌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의지. 만약에 개헌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면은 네. 그럼 개헌 논의가 그때까지 된 것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내가 네.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개헌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 개헌 논의가 하나도 없이 대선 논의 이루어졌다. 누가 대통령의 특권, 제왕적인 황제 권력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헌 논의를 제대로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시간이 되면은 그 안에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자, 이게 일전에 지금도 정계 개편, 빅뱅 말씀하셨지만 예. 제3지대론 이야기가 나온 지는 이제 꽤 됐는데요. 예. 이 송 고모님의 역할 그리고 송 고모님의 이제 정체성 비전 아쉬워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하산하신 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예. 지금 따로 정치 세력과 손잡지 않고 계시잖아요. 네. 이 해가 내년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예. 하실 계획이세요? 탄핵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네. 마찬가지로 개헌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광장의 구호 중에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민 주권을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국민의당이다 민주당이다 할 것 없이 국민주권 개혁회의가 1월 22일에 출범이 되는데 네. 이것은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 패권 세력이 아닌 개혁 세력의 총집결이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제 저희가 이 국회의원과 인터뷰할 때는 네. 개헌은 국회에 맡겨달라. 개헌특위가 예. 가동됐으니 예. 국회에서 알아서 좋은 안을 내겠다 그랬는데 예. 개헌의 안을 내는 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네.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네. 애초부터 탄핵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압박에 의해서 가결시킨 당장의 거죠. 민심이 네. 국회에 반영된 거죠. 개헌도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었던 개헌안 논의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과정에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참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국민들의 일부가 지금 이 고모님 목소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신데요. 예. 자, 이제 2016년 힘들게 넘어갑니다만 숙제를 많이 남기고 갑니다만 네. 2017년의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 고모님 좀 이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새해 덕담 한 말씀 주시죠. 예, 저는 국태 민안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라가 아주 어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수출은 줄고 있고 고용과 소비 절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라가 융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그것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벌의 특권을 없애고 중소기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그렇게 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저녁이 있는 삶을 네. 국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모님 기대하시기로는 이제 내년이 제7공화국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신 거죠? 그렇죠. 네. 개인적인 소망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제가 강진에서 내려오면서 저 개인의 뭐 욕심 이런 것은 뭐 다 버리고 네. 그래서 당적도 버리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네. 세계 7위에 한진해운 배가 그 기항지에 가서 항구에 정박하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네. 빙빙 떠도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나라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은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손학규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캐리언이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2588. 네, 연말 특집 최영일과 친구들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